안녕하세요. 사랑하나 그리움들의 작가 사랑하나 박예란 TV 채널 유튜버 박예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즐거운 후반생, 우리가 퇴직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 즐거울까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2012년도부터 퇴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즐기는 존재이죠. 시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문학, 음악, 영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삶이 아주 풍요롭더라고요. 청소년기에 문학과 음악과 영화에 빠져서 세계 문학 전집을 다 보려고 작정했었고, 라디오 채널을 FM에 맞춰놓고 클래식 음악을 실컷 들었죠. 그 다음에 명작이라는 영화는 다 봐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시와 음악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사랑하고 있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벼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제 인생 모토는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게 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버킷리스트를 몇 개나 달성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달성해서 이제 서든야학 스토리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은 다 완성이 되거든요. 세상 떠날 적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저질러서 실패한 것보다도 하고 싶은데 실패할까 두려워서 저지르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도 커다란 리스크만 없다면 그냥 시작해 보시겠어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퇴직 전은 전반생, 보통은 60 안팎이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 후는 후반생으로. 그래서 퇴직 전의 삶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퇴직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이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2012년 2월 62세의 나이에 평택여고에서 퇴직했어요. 그래서 3월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죠. 저 어때요? 욕심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발레리나,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30년 넘게 했으니까 됐고, 이젠 그 다음 꿈을 향해서 도전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서울로 왔던 거죠. 그래서
패션 디자인 전문 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발레 학원에 등록을 해서 발레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찢어져요. 이제는 뼈가 굳어가지고요. 그래서 엄청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이, 뭐 이게 웬 생고생이야. 내 돈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도 발레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하고 있는 그 자신의 현실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대폭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패션 디자인, 발레, 왈츠, 탱고, 수필 창작을 배워서 2018년 9월에 수필가로 등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1월에는 1967년부터 제가 꿈을 꿨어요. 서둔야학 선생님들이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교육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4살 때 1964년도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고 서둔야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런 야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반드시 서둔야학 스토리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낼 거야. 그래서 널리 알릴 거야. 이런 결심을 1967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2019년 1월에 67년부터의 꿈인 서둔야학 스토리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온 거죠. 왜 제목을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제가 서둔야학을 다녀서 그동안에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은 기간은 4년이에요. 64년부터 67년까지 다녔으니까. 근데 그 그리움은 평생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제 가슴 속에서 쫓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사랑이 깊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움이 평생 가기 때문에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라고 책 제목을 적은 거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모델 워킹도 배워서 그동안 패션쇼도 5번 했어요. 코엑스에서도 하고 또 라마다 호텔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1973년도에 그때는 컴퓨터 학원이 전국에서 하나 있었어요. 어딨냐? 서울 태계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요. 수원에서 서울 태계로로다가 컴퓨터를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한 달 봉급이 10,000원인데 컴퓨터 수강료가 10,000원이었어요. 그걸 내면서 배웠는데 수원에서 서울까지 서울 태계로까지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것도 내 맘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적성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맨 처음에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울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 학원 관계자들한테요. 왜 그러냐? 적성 검사를 봐요. 그래서 적성 검사에 떨어지면 암만 울고 불고 애원을 해도 안 붙여줘요. 내 돈 갖다 바치면서 공부하겠다는데도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적성 검사에 통과를 해서 그 학원을 수강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1999년 평택대학교에서 컴퓨터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7월에는 50세의 나이에 워드 프로세서 1급을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8월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2020년, 이건 작년인 거죠.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970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꼭 50년 만인 2020년 70세에 대학 교육을 마쳤어요. 그래서 언론 학사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는 야학교를 다녀가지고서는 고등학교를 3년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1970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때도 뭐 가난하니까 제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그때 그냥 학교 다닐 적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도중에 못 마치게 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한 것이 대학교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못하면은 못한다 이런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때 아주 그냥 목이 졸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7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꼭 50년 만에 2020년도에 대학교를 드디어 졸업한 거예요. 현재 시니어타임스 기자로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 카페에 쓴 글이 688개가 됐어요. 이걸 책으로 엮으면 몇 권이 되겠죠? 또한 사랑하나 박예란 TV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36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는 회원들이 1,900명이 넘어요. 현재 1,934명인가 되거든요. 모이면은 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 둘레길 걷기라든가 비콤 모임이라든가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또 당구를 치고 뭐 댄스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시니어들이 즐겁게 모여서 같이 놀고 친교를 나누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시니어들이 즐겁게 건강하게 놀면은 뭐가 좋으냐? 우리나라 의료비가 절감돼요. 그래서 어린애기들이 활발하게 잘 놀면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활발하게 즐겁게 놀면은 의료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잘 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의미를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미를 추구해야 할까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까 제가 뭐랄까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게 삶을 기품 있고 우아하게 이게 제 인생 모토라 그랬죠.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게 이 말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내 삶의 모토이다.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놀이터를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인 2005년부터 5시에 퇴근하면은 고속버스 타고 전철을 타고 압구정동에 가서 8시부터 오페라를 감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탱고를 배웠어요. 그래서는 제가 뭐 SBS, KBS, MBC, KTV, 그다음에 MBN은 2번 출연을 했는데요. 2017년 4월에 MBN 황금알에 인생의 정년은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고수로 출연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9명의 고수를 그때 초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컨셉이 압구정 날라리였어요. 음악에 맞춰서 1시간 춤을 추다 보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되고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니까 마음 또한 힐링이 되죠.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이
댄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왈츠하고 탱고를 배웠는데요. 다른 분들도 저는 이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니어들은 특히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왈츠를 추고 수요일에는 모델 워킹을 했어요. 모델 워킹은 패션쇼 무대에 서기 전에 그 워킹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워킹도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 허리가 뭐 좀 아프다든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바른 자세로 모델 워킹을 한두 시간 하다 보면은 아주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걸음을 걷기 때문에 기분도 업되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병은 다 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데 허리가 아팠대요, 이분이. 근데 모델 워킹 하고서는 그 증세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모델 워킹 하는데 90 넘은 할머니도 와서 모델 워킹을 하는 그런 예를 봤는데요. 젊은 날의 모델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키도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용모는 어때야 되고, 뭐 몸무게는 얼마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다 제약 조건이 많은데 시니어들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즐겁게 워킹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이나 그 모델 워킹을 했었어요. 패션쇼도 5번이나 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시작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모델 워킹을 하고 뭐 왈츠를 하고 탱고를 해? 이럴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왈츠도 배우고 탱고도 배우고 모델 워킹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필 창작도 해서 제가 책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의식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도전하면 돼요. 뭐 굳이 뭐라 그럴까, 나이 의식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울까요? 일본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집에 우두커니 있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요. 저 같은 경우죠.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3번째로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랑하나 박예란 TV 유튜브 채널을 즐겁게 운영하고 있죠. 시니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차례차례 다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2012년 퇴직하면서부터 4월부터 패션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런칭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브라우스 하나에 10,000원, 15,000원 하는데 제가 이거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서는 개당 단가가 몇십만 원이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되는 거는 공식적으로 되는 거는 포기하고 저 혼자 예쁘게 입기를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제가 뭐 시낭송 협회라든가 아니면 글쓰기 뭐 창작 교실이라든가 시낭송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제 옷차림에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확실한 그 패션에 대한 소신이 있는 거죠. 패션은 도전이에요. 옷차림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뭐 이왕이면은 포장을 고급스럽게 하면은 그 상품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또 뭐 수필가로도 등단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음악도 제가 뭐 어지간한 뭐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10대부터 평생 동안 사랑한 것이 음악하고 문학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뭐 몇십 편의 그 시를 외우고 있거든요. 10대부터 좋은 습관. 매일 밤 그 시들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갔으니 우리 정서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시들이 그대로 외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퇴직을 한 다음에 뭐 2016년도에는 서유럽 여행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 버킷리스트 이따 보실 텐데요. 버킷리스트 안에 들은 거거든요. 서유럽 여행하기, 그 다음에 또 뭐지? 댄스 하기,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다 해봐가지고서는 이제는 뭐 버킷리스트가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가. 그전에는 책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아서 밥 먹을 때도 책을 못 놓고서는 책 보면서 밥을 먹었으니까 그 정도로 책을 아주 그냥 즐겨 봤는데 요새는 글쓰기가 그렇게 즐거워요. 우리가 열심히 채우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넘쳐요. 남의 글을 많이 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결국 뭐 스필가로도 등단을 하고 제 책도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제가 쓰고 싶은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쁜 공주님과 멋있는 왕자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러면 스토리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뭔가 미워도 하고 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스토리 구조가 되는 거지 뭐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동안에 직업을 10가지 이상 바꿨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느낀 점이 많고 그 사람마다의 스토리가 있어서 아직도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삶은 즐기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왈츠와 탱고를 추면요. 서로 교감하면서 춤추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고 충분한 운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손잡고 춤추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심드렁하던 부부간의 애정도 높아져요. 이건 뭐 실제로 제가 그 왈츠 배우는데 부부들이 와서 춤추는 그 케이스를 여러 분을 봤어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또 좋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재미없는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랬죠.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글쓰기, 댄스 배우기, 팝송 배우기, 사진 작가, 자서전 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뭐 고전무용 배우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전반생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애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후반생에는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화를 즐기자. 오페라 감상, 또 음악회, 그림 전시회 등 예술의 향기를 느끼다 보면은 내 그 삶의 질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행을 하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거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여행 채널만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 저기 갔었지? 그때 무슨 느낌을 받았지? 저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삶과 색다른 풍광을 즐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색적인 문화를 또 체험해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떤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놀이는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감사하자. 여러분 지금 생활에 고맙게 생각하나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랄까, 그렇게 모으는 거는 별로 못해요. 돈을 모으진 못했는데 충분히 저는 아주 제 생활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더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없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만 더 있으면은 100마리를 채울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양 한 마리가 있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고 덜어내고 하루하루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삶의 질이 또 아주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후반생의 삶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나누면서 살면 되겠죠. 어떤 어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만 더 잡을 수도 있는데 맨날 그냥 조금만 잡아놓고 더 안 잡고 그냥 쉬고 있더래.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그만큼만 잡으세요? 더 많이 잡지 않고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물어보더래요. 그럼 그 잡은 거를 어떻게 하게요? 그럼 그걸 팔면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을 벌면은 어떻게 하게요? 돈을 벌면은 그때는 여유 있게 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쉬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에요. 하루하루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흥미, 재미,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소중한 가치관은 내 삶이 우리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